네, 이 메르스 정국이기도 하고 또 황교안 총리 인준 문제가 지금 엎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도 아직 우리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새정치연합 문병우 의원 두 분과 함께 이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와 관련해서요. 여당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이제 빨리 하자. 정해진 대로 하자. 정해진 게 어떤 겁니까? 이제 12일 날. 12일이 무슨 국회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까요, 청문회가. 그런데다 더군다나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총리가 없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시켜서 총리를 좀 만들어 놓자. 네. 예, 이런 입장입니다. 12일이면은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네. 하여튼 오늘 내일 모레 하여튼 사이에 처리하자 이 말씀이시고. 네. 예.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뭐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해줄 수 없다. 예. 근데 제가 총리 후보자를 왜 그렇게 좋은 분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 분을 고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야당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청문회 하면서 그냥 쉽게 해준 분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야당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 정밀하게 해가지고 반대해서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지만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총리 이거 인준 문제로 청문회에서부터 사실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리가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다 관심이 가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야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총리의 입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번엔 봐줬다. 그러니까 빨리 총리가 돼서 당신이 이거를 다 마무리해라.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께서 진짜 야 정치권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또 하자가 많은 후보자라 국민들이 또 용납을 안 합니다. 어제도 여론조사 봤더니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또 야당은 또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쉽게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 그 정미경 의원은 야당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한나라당 때. 그때 심했죠. 그때 심했죠. 바로 나오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야당이 여당 됐을 때 여당이 야당 됐을 때가 늘 똑같아요. 사실 자기 입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져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국회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늘 똑같잖아요. 야당은 그 사실 이런 뭔가 프로가 좀 다르게 하면은 국민들이. 제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여당, 야당 나왔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시청률이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뭐 시청률 걱정까지 해주시면 우리 고맙습니다. 전민경 의원님이 3선 되셔가지고 야당 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3선은 됐지만 저 정권은 내놔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3선이 제가 돼도 그때는 아직은 계속 우리 여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각 현재 황교안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여야가 분명하게 찬반으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총리 부재 상황이 너무 오래됐고 또 메르스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니만큼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이래서. 사실 단독 처리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6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야당이 들어오지 않다고 가정을 해도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사실은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열어주시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 국회의장께서 배짱이 있으신지 그거는 좀 약간 의문시 되긴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만 이게 열일된다는 뜻이죠? 본회의를 이제 열어주셔야 되니까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 정의화 의장이 여러 차례 여야가 정면 충돌할 때 중재안도 내고 처리를 늦추면서 타협을 유도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국회 운영을 해오는데 환경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저희 야당도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야당도
지금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존중하고 있고요. 네. 의장의 역할을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청문회에서는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뭐 11가지 하자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결백을 주장했어야 했는데 뭐 자료 제출 거부해놓고 시간 이제 끝났으니까 표결하자 이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원래 청문회 취지라는 것이 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하자 여부를 가려내고 적격 여부를 가려내자는 것인데 이제 요즘에는 전법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다 냈는데 이제는 내야죠 책잡혀서 낙마하느니 욕 먹고 내지 말자. 안 내고 시간 때우면 된다. 이런 또 전략이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청문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고요.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료 제출 거부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니까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쪽에서는 저 트집 잡기 위한 너무나 뻔한 말이다.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저 사람은 부적격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자료 제출 거부했다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황교안 그 본인은 다 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이 그 3일 진행됐는데 3일 내내 사실은 이 자료 제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다른 내용이 사면 사건을 선임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면 사건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사건을 처리해준 대가로 만약에 변호사 심지를 받았다면은 그 뇌물 수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견해인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렇게 사면 사건을 맡아갖고 돈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범법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총리로서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은 안 된 것이고 안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제 의뢰인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뭘 의뢰했는지 또 돈 얼마 줬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걸 자료를 갖다가 안 보여주고 지금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료 제출 논란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뭐 결정적 한방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야당이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자료를 안 내니까. 자료를 안 내니까 자료가 없어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없죠. 뭐 자료를 내줘야 뭘 제가. 예전에 그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이런 경우에 사실 뭐 후보가 낸 자료 갖고서 낙마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뭔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한다거나 계속 그걸 감추려고 이상한 말 하다가 스스로 자폭하는 경우가 그런 많잖아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보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황교안 후보자는 뭐 그런 지금 이제 정보는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뭐 박선숙 의원이나 이런 청문회에 정말 공격수들이 원내대표하고 의논하면서 뭐 정말 정보도 가지고 청문회 분위기도 리드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그 예전에 그 날카로운 이런 야당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좀 아쉬운 지적을 하는 분들이 그런 있어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뭐 자료에 정보가 있어야 이제 정확한 뭐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정보가 부족했는데 다만 이제 그 수임 19건 지금 공개되지 않은 그 사건 내에 사면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그 부분이 그 점은 어쨌든 확인이 돼서 그런데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요. 이미 걸러진 사람이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야당에서 진짜 한 방이 아니면 사실 힘든 청문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야가 그 본회의에서 어쨌든 뭐 나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고 표결을 하면 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고 본회의 의결도 할 때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내일 의총에서 의총이 있습니다.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낼 그러면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뭐 국회법에 다른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국회법에 따른 프로세스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상황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적어도 뭐 이를테면은 뭐 몸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정치연합의 의총 그리고 또 뭐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설득해 보겠다 이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야당의 선택 또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의 이제 주요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내일 그 두 대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화 의장 얘기가 좀 나온 김에 국회법 개정안 얘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직 타결은 안 된 상태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번안 의결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이제 정부로 이송하겠다 그런 중재안을 내셔서 저희 이종걸 대표께서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제 아마 그 정의화 의장께서 중재안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당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바로 또 그 직후에 청와대에서 또 논평이 나왔어요. 뭐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논평이 나와서 저로서 참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좀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의장이 또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좀 중재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은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 고치든 간에 받기 어렵다 그렇게 논평했기 때문에 저희로서 참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번안 의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기왕에 의결한 국회 법안을요 다시 보내서 다시 고쳐서 다시 의결하는 겁니다. 다시 뭐 폐기하고 절차 없이 뭐 개정안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범위 자꾸 정도 수정하는 거죠. 법안 내용을 확박하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의장 권한으로 의장 권한으로 자꾸를 이제 수정하는데 이게 위헌 시비가 있으니까 위헌 시비가 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구를 고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지금 정의화 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도 못 받겠다고 하고 나서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지금 여야가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의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 청와대가 우리가 그걸 받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안 받겠다 사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국회를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제대로 그럼 합의를 해갖고 제대로 정말 해갖고 다시 오든지. 근데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면 되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행정부 아무튼 수반이시면서 통수권자이긴 하시지만 또 행정부의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한다면 그 법안이 폐기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국회의장만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가서 파국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국회 정의화 의장이 낸 그 중재안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보내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그렇게 만만하게 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피해가는 방안을 또 청와대도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결렬되거나 잘 안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장께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로 보내는 거를 좀 늦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만약에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대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번안 의결을 해서 자꾸를 좀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한다면 그 이송한 이 번안 의결된 새로 수정한 안을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면은 국회가 다시 재의결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정의화 의장님도 우리 야당 대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최대한 그 중재안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시고 야당이 그 중재안을 받아서 의결해서 이송했는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의장께서 좀 그 제의하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뭐 정의화 의장님의 중재 노력을 일단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내일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의화 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와 정부 간의 충돌을 좀 방지하려고 노력하시는 예.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정부로 지금 이제 이송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대통령한테 좀 냉각기도 갖고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이송을 늦췄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늦춘 것은 야당한테 시간을 주겠다고 지금 늦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결정 납니까? 내일 납니까? 내일 의총에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내일 만약에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면 새누리당은 이미 그 중재안을 되게 받아들이는 게 대세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재안에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지금 중재안 중에 또 반 정도만 받아들이고 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아마 또 다른 수정안을 냈거나.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뜻 같은데. 네, 제가 안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국회도 권위가 있고 국회 지난번에 그 법안을 그 83%가 동의해서 의결한 겁니다. 국회의원 83%가 동의했는데 그거를 또 청와대가 뭐라 한다고 그래서 또 그걸 또 고친다. 이것도 사실 국회 권위의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줘야지 국회를 그렇게 깔아뭉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의원 시비가 있으니까 또 근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도요. 저희 야당에서 낸 그런 법안도 내시고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자리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이제 정매경 의원이 이제 그런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다시 새정치연합이 절반 정도 받고 뭐 약간 수정해서 다시 의장한테 제시하면 그 정의화 의장도 그걸 받기도 뭐하고 참 그 곤혹스러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바꾸는 문구 자체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대로 받지 않을까 예상이 그러는데 조금 또 우리 당내도 또 강경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이제 전격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미를 연기하라 이렇게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뭐 환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원래 그 방미해야 된다는 게 그 다수 아니었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사실은 이제 방미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또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냥 그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이제 국민을 더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또 대통령 결단으로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막 이제 국익이냐 막 이러면서 또 우리끼리 막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막 여론이 바뀌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가시지 않은 게 더 메르스가 심각하다는 거를 우리가 외부에 알려주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셔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한데 이번에 어쨌든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 방미를 의논한다,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타이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심각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WHO에서 우리나라에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무슨 정보를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건 사실 다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그 심각성 유무를 따져가지고 방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워낙 한미 관계는 공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다 받고 상황도 알고 예. 하니까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하시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뭐 근자의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예. 국민의 건강과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과거에 또 정상회담을 늦추거나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천안함 그 폭침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일부 정상회담이 연기된 적이 예. 있기 또는 때문에 조정되거나. 예, 예. 또 리포트 그 주한미 대사도 뭐 문제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뭐 이 방미는 다시 추진될 거고 네네. 한미 간에 다시 실무 협조 이제 협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번 방미했었으면 얻었을 그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소실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외교 당국 쪽에서 진짜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지적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대통령이 방미를 전격 연기하면서 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총력 체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대통령의 방미 연기 전에 여야가 먼저 만났고 네. 그다음에 또 좀 며칠 동안 좀 혼선이 있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또 함께 만나서 이제 공동 대응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국민 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난 일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한두 가지는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선 문제 말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중앙정부도 뭐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고 지방정부도 선출된 권력이라 그 권한과 책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제2, 제3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네. 시장께서 그 삼성 그 병원 의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 그게 아마 사건이 돼서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중앙정부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뭔가 자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것 같아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정부의 그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이 뭐 그걸 다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점에서 이제 나설 수 있었다? 예, 예. 서울 시민들께서 아 이제 박수도 쳐주신 거고 다만 좀 아쉬운 거 저는 늘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예. 이제 그 책임이 없는 시민 운동가가 이젠 아니시잖아요. 예, 이제는 뭐냐면 책임을 지는 지도자 중에 그렇죠.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의사에 대해서 그 의사가 어떤 상처를 입게 될지는 네.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점이 좀 아쉽다. 예, 그 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업보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점에서 아쉽습니다. 예, 뭐 아쉽다면 아쉽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예. 한 채 틀림도 없이 그 바깥으로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뭐 조금 뭐 팩트가 조금 달랐던 것 예. 같습니다. 조금 아닌데요. 하긴 이게 그래서- 워낙 상황이 좀 긴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하다고 치명적인 느꼈을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박 시장이 그렇게 이제 공개하고 함으로써 또 정부에서도 박 시장의 의견대로 네. 또 정보도 공개하게 됐고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게 됐으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뭐 교훈을 준 사건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구성이 완료됐잖아요. 네. 근데 뭐 구성 완료되자마자 뭐 친노 혁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예. 나오고 말이죠. 예. 이게 좀 뭐 상황이 이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도 혁신위원 인선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아쉽다고. 예. 두 분 다 이렇게 아쉬운 게 많으세요. 예. 조금 더 객관적 균형 잡힌 인선을 했어야 했는데 예. 약간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그런 인선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상곤 위원장님 말씀은 뭐 내용으로 혁신하겠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제도 개선이나 뭐 공심위 구성을 어떻게 바꾼다, 당헌 당규 바꾼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친노 비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이 주도 세력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좀 천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제 지금 혁신위 구성된 것이 뭐 친노나 486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예.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도 세력을 바꿔야 혁신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직결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꼭 뭐 거취 뭐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문제보다도 이제 당을 주도하는 세력을 바꿔서 새로운 세력이 좀 당을 주도해야 되겠다. 과거처럼 친노냐 비노냐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하, 친노 비노를 넘어서 초월하는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세력이 좀 나서서 이제 당을 이제 주도하고 당이 이제 그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웃당 사정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 하시면 뭐 덕담도 좋고 뭐 과연 논평도 좋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님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상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저는 그 개파 때문에 과거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다는 건 제가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네. 보이긴 하는데 예, 참 힘들겠습니다. 이 말씀하셨네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